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재가 생긴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제목을요, 헌재재판관 충격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1등 충격은요, 나 이제 길에 계속 나올 거야.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나 이제 헌재 재판 계속 나갈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빨간 넥타이 메고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화면을 보면서 살아있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살아있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 오늘 힘차게 박수로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놀랬고요. 네. 오신다고 하니까 설마 그랬는데 진짜 나오셔서 놀랬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이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또 한번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네라는 제 표현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주물딱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네. 야, 이거 우리 마음대로 주물딱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관전평을 살아있네 우리 대통령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 윤석열 이렇게요.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죽고요. 당당하고요. 저는 이 모습이 더 좋아요. 근데 키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네. 과거 우리가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속상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방어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을 행사한 것이다. 계엄도 아주 연성으로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절대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자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니까 국회 측이죠. 정청래 측에서 네. 오늘 엄청 당황하셨나 봐요. 왜 당황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 된다.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요? 기사예요. 네. 헌법재판관이 근데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네. 마치 상관없다. 이번 이 계엄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이 헌법재판과 이 상관없다. 선거 문제는 네, 제가 이런 지금 식으로 기자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얘기를 한 거로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왔는데 바뀌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게 제가 아니잖아요. 보낸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보낸 거 카톡에 보낸 거 보여주세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진짜. 제목이 바뀌었어요. 보여주세요. 자, 피디님 지금 제가 방금 카톡에 보냈는데 분명히 제목이 저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아까 기사를 봤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방금 제가 카톡에 보냈습니다. 카톡에 보냈는데요. 제목이 이거요. 아니요. 제가 방금 사진 보냈어요. 방금 사진. 카톡에 사진 보냈어요. 저거. 확대해 주세요. 예. 재판장 기이한 선거 부정 주장 방치 어렵다. 그쵸? 주체가 이거였어요. 누구냐면 재판장이었잖아요. 재판장. 기사가 이거였어요. 근데 저 기사를 클릭을 해보면 저거예요. 재판장이 아니라 국회예요. 국회. 여러분 지금 저게 제가 잡았어요. 제가 딱 잡았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분명히 저거였어요. 재판장이요.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기이한 선거 부정 주장 방치 어렵다. 제가 잡았다니까요. 네. 저거였어요, 제목이. 그래서 저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용에는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지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저 얘기를 한 거랑 소추를 하고 있는 국회가 한 거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저 캡처 떴어요. 정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아니 근데 도대체 저 아이뉴스 24는 일부러 저런 거예요? 뭐예요 저거? 모르죠. 했다가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수가 아닌 거 처음에는요, 제목이 재판장이 네네. 윤석열 기이한 선거 부정 주장 방치 어렵다. 저 보여주세요. 저기 저 근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재판장 기이한 기이한 선거 부정 주장 방치 어렵다. 저렇게. 인터넷에서는 저런 식으로 제목이 뜨는데 막상 클릭해서 보면 재판장이 아니라 국회 측이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제가 한 40분 전에 네. 캡처한 겁니다. 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이없죠? 어이없죠. 제가 요즘 저런 거 잡느라고 바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 한동훈 끌어내라 한 적 없다. 라고 명확하게. 한동훈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 죄송해요. 한동훈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이 헌법재판, 탄핵재판이요 의외로 아주 싱겁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탄핵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디테일하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을 내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엄 자체가 아니라 아니 국회의원 어떻게 끌어내라 그래 왜 정치인을 체포를 하라 그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너무나도 당연히 탄핵은 기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말이 맞는지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기사 제목도 잡아냈잖아요. 보통은 이런 말이 있어요. 법 전공한 사람들하고 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워낙 디테일한 것도 다 잡아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아니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던 저까지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게 됐는데요. 저 오늘 다시 내기 하나 하려고요. 정 변호사님 네. 내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오늘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근거 갖고 왔어요. 어디까지 지지율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정 변호사님. 저는 55%예요. 정 변호사님 55%.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정말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60% 확실히 넘는다. 65%. 60이에요, 65예요. 65%. 아, 정확하게 아니, 하세요. 65%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왜요? 중도가 보수로 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극쪽에 완전히 나는 죽어도 민주당이야 하는 애들 빼고는 사람들 빼고는 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김어준이요 당황했어요. 1-인가요? 1- 제가 2번입니다. 2번. 제가 2번 1-일 거예요. 네네. 김어준 지사. 김어준 여론조사 꽃. 그렇죠? 자, 오늘 김어준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정 변호사님. 네. 여론조사 꽃은요 네. 우리 쪽이 완전 반대쪽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옛날에 금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뭐 박빙이라 그랬는데 한 6대4 정도로 압승했죠. 당시에 우리가. 그래갖고 이 여론조사 꽃 엉터리라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론조사 꽃에서요. 네. 아니, 잠깐만요, 정 변호사님. 저 이것만 답 좀 해주고 갈게요. 네. 제 이름이 중국 이름이라고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이순신 장군의 자입니다. 중국 이름이 아니고요. 여해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입니다. 괜히 여기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중국하고 약간 엮어보려고 와가지고 물 타는데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여러분, 류여해는요, 여해, 너여자, 화할래자, 이순신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세와 기강과 정신을 가진 유여해였습니다. 네, 갑자기 누가 저한테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려서 잠시 광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론조사 꽃은 우리 쪽과 완전 반대되는 여론조사 업체인데요. 김어준이 조사한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 38.1, 민주당이 43.2예요. 네. 자, 소개해 주세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이 여론조사의 결과의 의미는 국민의힘은 아무리 적어도 38.1%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은 아무리 높아도 43.2%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지금 뭐냐면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여론조사의 전문 기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좀 뉴트럴하게 아주 그죠 얘기하는 거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최소 38.1,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최대 43.2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조작을 해도 되지 않는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을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중도가 다 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요. 한쪽 3번 뉴스입니다. 한쪽 독주는 견제해야 된다. 독주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저렇게 하도록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에서도 지금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소개해 주세요, 전 변호사. 네, 한쪽 독주는 견제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쪽 외눈박이 시각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 됐네, 잘못됐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한쪽 독주는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야, 그럼 민주당 니네는 잘하고 있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뭐 계엄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게 좀 잘못했다고 쳐.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고 쳐. 그런데 니들이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건국 이래에 요번에만 29명 지금 탄핵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 국회 시작하기 전까지 22명이었는데 이 국회 시작되고 나서 29명이에요. 탄핵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산 남발, 예산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을 했다가 그것이 저기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곰곰이 보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바쁠 이재명, 그리고 20-30년 형이 선고될 걸로 예상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걱정,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한쪽 시각만 갖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양자를 다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독재는 이제는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차기 대선 지지도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46.2%, 정권 연장을 원한다가 48.6%로 이제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뭐하냐 그러는데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올라가면요. 건드릴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준이도 놀랐어요. 우리 어준이가 떠준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진짜 이게 뭐야?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번 뉴스입니다. 여론조사에 화들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란 건 어준이뿐만이 아니에요. 야당이 놀라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조작 검증 특위 만든대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문재인 옛날 지지율 몇 프로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70% 나왔어요. 70%. 전 기억나요. 혹시 우리 PD님 문재인 지지율 70% 검색해서 나오면 좀 보여주세요. 70% 이상 나왔어요. 저는 70%까지는 기억을 해요. 대통령이 됐을 때 42.1%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70, 한 5%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문재인 너를 지지하진 않지만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잘 해봐라고 이렇게 뭡니까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론조사 결과가 84%잖아요. 84%요? 여러분 84%? 저 때는 그러니까 이게요, 정 변호사님. 네네. 우리가 민주당에 배워야 돼요. 아니 여론조사 많이 나올 때 우리는요 저거 조사해보자 특위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일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게 얼마예요? 한번 그거 봐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제 기억에는 50%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도 50%가 넘은 적이 없다니까요. 왜? 걔네들은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끌어내릴까 이런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론조사의 추이를 아마 이렇게 1년차, 2년차, 이렇게 3년차 나눠서 보면은요, 아마 50% 넘는 게 없을 거예요. 금세 20%, 30%까지 가가지고 쟤네들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지금 조작 검증 특위를 만든대요. 정 변호사님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아시아 투데이에서 최초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40%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그 40% 나온 게 문항이 편파적으로 설계됐다 이러면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거 17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예. 그거 기각됐죠? 조사 의뢰했는데 결론은 뭐냐? 기각 이렇게 났어요. 네. 자, 근데 뭐를 문제 삼았냐? 문제된 질문이 이거예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네요. 예. 여론조사 민주당 이의 신청 기각됐어요. 네네. 네. 아니, 이 질문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 질문이 편파적이다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기각 결정이 났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뭡니까? 심지어는 여론조사 꽃에서조차도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조작 검증 특위를 만든대요. 얘네들은 뭔가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특위예요. 해보라 그러세요. 해보라. 자, 여러분 좀 웃긴 뉴스 하나 보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광경 내용을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웃긴 뉴스입니다. 너무 웃기다고 웃지 마세요. 잠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2번 뉴스입니다. 미국까지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정말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다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혼자서 추워서 TV를 봤대요. 정 변호사님 저거 뭡니까? 글쎄요, 우리 홍준표 우리 시장 간 김에 그쵸? 그 취임식장에 가서 사람들 좀 많더라도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죠. 왜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에 가갖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취임식을 봤는지. 아니 이렇게 볼 거면은 뭐터러 거기까지 가요. 한국에서 봐도 되는데.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뭐죠? 홍 시장이 미국 가는 저 돈은 자비입니까? 세비입니까? 저거 자비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게 자비라고요? 자비였을 것 같은데요. 저걸 자비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혹시? 저거 공식적으로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대구시의 돈일까? 네. 아니면은 저게 자비일까? 이거 자비로 하지 않고 대구시 돈으로 했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 홍준표 우리 시장이 대통령 나올 뿐인데. 근데 딴 사람들은요 안에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본인 혼자서 저기 혹시요 우리 PD님 김은혜 트럼프 뭐 아니면은 나경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진 다 떠요. 딴 분들은 안에서 다 찍었어요. 네네. 근데 본인 혼자서 바깥에서 호텔에서 찍었다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혹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사실은 저 말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 정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이 추운 데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네. 춥다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싶다고 하는 분이. 예.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아이고 저 봐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그렇네요. 다 들어갔다니까요. 조정훈도 있고 우리 김 의원, 나 의원 다 저기 보이네요. 그뿐이 아니라 김은혜 의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저러고 사진 찍었는데 네네. 홍준표 시장만 난 추워서 못 가고 TV로 호텔에서 봤대요. 네네. 아무튼 웃긴 뉴스
개그 뉴스 하나 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헌재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예, 하는데요. 오늘 2시에 헌법재판에 직접 참여하셔서 뭐 한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5분 뉴스를 보면서요. 복장에 대한 협의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양복을 입고 나오실 겁니다. 25분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양복을 입고 나오시는지를 근거를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수의, 그러니까 죄수복을 왜 입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나 봅니다. 근데 이건 협의가 필요 없죠. 당연히 그럼요. 사복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 그리고 공수처, 특히 공수처는 국민과 언론 앞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푸른 수의를 입고 쇠고랑을 찬 모습이 사진 찍히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 미결,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사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출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그 옷을 입고 가면 유죄 예단의 심정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복 입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 현재 뭐냐면 내부 기준상 형사재판, 민사재판, 국정감사, 뭐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응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미결 수용자는 전부 다 사복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에는 일응 내부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에서 미결 수용자는 다 사복인데 헌법재판소만 수용자 복이어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해드리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얼척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준하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의가 아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수의를 입고 나오면 재판장이라든지 판사가 예단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범죄자야 이렇게요. 하지만 평상복을 입고 나오면 예단이 덜하다고 해서 인권적 문제로 수의 대신에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절대 대통령은 수의 입고 나올 일 없습니다. 그쵸,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어떤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더 보장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사재판에, 민사재판에, 국정감사에, 조사에 모든 미결 수용자가 다 사복을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이 푸른 수의를 입고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 이거죠. 아주 못돼 먹은 자들인 거죠. 자, 19분 뉴스입니다. 19번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권성동 의원을 오늘처럼 응원해본 거 처음입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형호재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호형호재하는. 그럼 엄청 가까운 거 아닌가요? 지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두 사람이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정 변호사님 아셨어요?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쵸? 이거 이번에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뭐 저 때도 제가 사법연수원 25기인데 저희도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원래 대학 다닐 때 그 전부터 알았던 친한 사람도 있고 또 가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거기 내부에 무슨 연구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연수원 안에서 노동법 학회라는 게 있었대요. 벌써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노동법 학회를 같이 하면서 호영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근데 정 변호사님, 남자끼리 호영호재한다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형.
그리고 이렇게 반말 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문형배 호영호지하는 사이라면 이건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호영호지하는 사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면은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답 좀 남겨주세요. 예. 자, 그러면서 20번 권성동이 이재명과 히틀러는 독재 쌍둥이다. 공수처가 윤 강제 구인 중단해라. 갑자기 권성동이 되게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 변호사님. 권성동이 이제 모처럼 이제 바른 말을 좀 한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한다. 상식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네.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말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과 히틀러는 독재 쌍둥이다. 사실요,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눈꼽만한 비판도 나오지 않아. 네. 근데 그 당이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언론이 문제 삼는 언론이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다른 소리를 내면 그것이 뭐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리고 뭐 헌법상의 권리이고 또 당연히 민주주의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옹호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민주당에 민주가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떼처럼 들고 나와서 자기네들 모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틀러와 이재명을 독재 쌍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히틀러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댓글에요. 문영배가 고향이 경남 하동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경남 하동이면 이재명 고향은 어디예요? 고양이 같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고양이고. 하여튼 둘이 친하다. 근데 노동법 학회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19기인가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떤 노동법 학회를 하면은 좌파 성향을 가진 법조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안에서 노동법 연구회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학생운동을 하거나 나는 좌파적 신념을 가진 것이다고 자기가 찍히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 노동법 학회 사람들이에요. 안동이고 하동이에요? 같은 동이네요. 자, 지금요, 제가 이 YTN 뉴스를 지금 잠깐 보도할 건데, 이건 제가 잡아온 뉴스입니다. 제가 잡아온 뉴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제 영장 실질심사했던 판사, 정말 마음에 안 들었죠? 판결문이 말도 안 된다고, 15자인데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판결문을 보다가 이재명이 영장 기각된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 판결문이 이만큼 돼요, 길이가. 근데 대통령은 15자예요. 이재명은 600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8번 뉴스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뉴스예요.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엘리트 판사들이 2022년도에 너무 많이 떠났대요. 정 변호사님, 그 기사 기억나십니까? 네네, 알고 있죠. 당시에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많은 법조 엘리트들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거나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진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었죠. 네, 그래서 엘리트 판사 80여 명이 줄사표를 내고 법원이 쇼크에 빠졌다는 뉴스를 보면서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저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계엄 해제 요구 저지 의혹 사실 아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언한 거 맞아요.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한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 먹고 만약에, 그 의견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군인들 보내갖고, 내부에, 가서 장악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안 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방금 댓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 하나가 떴는데 재밌는 워딩이 떴어요.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니겠느냐. 정 맞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계엄을 해야 말까를 고민했고, 언제 할까를 고민했고, 어떤 내용으로 할까를 고민했고,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을 했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에 관련된 헌법재판을 하면서 제일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 CCTV 증거 관련 요지도 진술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요. 21번 뉴스입니다. 선거 투표 관리관 등 최소 24명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네, 소개 좀 그러더라고요. 해주세요. 지금 현재 증인을 24명을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실제로 몇 명 정도가 증인으로 신청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증인 가운데에서, 그는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것을, 또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그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관련자들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모두 24명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24명 증인 신청을 한 건데요. 정 변호사님, 네. 신청을 한 거지 아직 다 허락이 된 건 아니죠? 네, 이건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현재 원래 국회 측에서도 한 20명 가까이 원래 신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다 걔네들이 5명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한 증인을 현재 김용현이랑 한 사람, 네. 두 사람을 지금 현재 증인으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24명 증인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5명 했으니까 여기도 3명만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나올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판은 되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재판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게 과연 중요하냐, 아니면 전투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2명이 자격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문영배가 이재명과 가까운 호영호재하는 사이면은 이 사람이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영배는 스스로가 기피 신청을 해야 되죠. 그쵸. 그렇죠. 과전의 불합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문영배가 지금까지 한 행동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랑 연수원 동기에 같은 노동법학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 교류해온 사이다, 이러면 누가 문영배를 공정하다고 보겠어요. 근데 지금요, 정 변호사님, 네. 마흔혁을 갖다가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대요. 마흔혁 지금 하려고 지금 걔네들이 그 재판 네.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재판은 뭐냐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연 권한이 정지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현재 헌법재판관 2명이 네. 자격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최상무기가 더 이상 권한대행이 아니라니까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권한대행만 있는 건데, 권한대행은 한덕수이지 최상목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이 지금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해야죠, 제대로.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요, 24번 뉴스예요. 정 변호사님, 네. 유승민이 지금 민주당 갔어요? 아이, 그 사람 관리가 아니,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유승민이 민주당 갔어요? 아니, 유승민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껄떡껄떡 한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부정선거 주장.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 근데 한마디 제가 할게요. 대통령께서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나요? 이겼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요지는 뭡니까? 더 벌어질 수 있는 선거가 붙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다고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더 이상 그런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나가게 된, 그 병력들을 보내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부정선거 음모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유승민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저는 유승민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방금 속보 들어온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국회와 언론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초갑이다. 정 변호사님. 갑 맞죠. 갑을의 관계는 뭐냐면 갑이 얘기하면 을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을 해도 대통령의 말을 뭉개는 게 방금 말한 언론과 야당과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초울트라 갑이죠. 네. 국회도 그렇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26번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되고 난 뒤에 국회 측, 즉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선동하기 위해서 헌재 출석했느냐? 정 변호사님, 네. 선동됐나 봐요. 설득됐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가 상당한 떨고 있어요?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요번 계엄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네. 맞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자기 추측이고 생각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이 탄핵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상황이나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재판관들이 깜짝 놀라갖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재판관들이 이제 귀순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죠? 지금 헌법재판관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28분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나왔던 건데 윤석열 기한 선거 부정 주장 방치 어렵다. 기한 선거 부정 주장이래요. 무슨 기이한 선거 주장? 근데 여러분 뭐가 기이했어요? 무슨 기이한 선거 부정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증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뉴스입니다. 선관위에서요, 가짜 뉴스를 적극 대응한다고 하면서요, 중국 간첩 보도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스카이 데일리 말하는 거죠? 네, 네. 국회에서요, 여러분 지금 막 난리가 나니까 선관위가 가짜뉴스 적극 대응한다는데 저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해요? 명예훼손도 고소한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 기구인데 그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언론사를 고발한다? 이건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겨서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적극 대응 이러는데 선관위가 제가 유채고와 함께 쓴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그죠? 파트가 있죠.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결론은 될 수 없다예요. 자, 여러분 선관위가 가짜뉴스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판례에 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 네, 대법원에 명확한 판례가 있어요. 명확한 판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관위의 직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는 피해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선관위가 나서갖고 이렇게 고발하면 됩니까? 선관위는 뭡니까? 선관위원장이 중앙이고 지방이고 전부 다 판사들이잖아요. 아 판사들이 지네가 내린 판결이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선관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고발은요 그 자체로 각하예요, 각하. 예. 여러분 지금요 선관위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하면서 고발했다고 하는 뉴스는 나왔어요. 고발도 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고발이 원래 안 돼요. 판례상 그래요. 네, 맞습니다. 선관위는요 그 스카이 데일리인지 그 언론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지금 다시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9번 뉴스 보겠습니다. 국회 소추단 즉 정청래죠. 부정선거 의혹 근거 없다. 아니 근데
근거 없다 하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까보세요. 그렇죠. 말로 왜 근거가 없는지를 왜 근거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이 좌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네가 원하는 결론을 아주 악의적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30번 뉴스 보면 더 재밌어요. 부정선거 주장 방치한대. 이제 급해요. 방치한대. 증거 신청 제한해달라.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번에 계엄을 선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국회 독재잖아요. 입법 독재. 그 다음 예산 독재. 그 다음에, 소추 남용. 그죠? 그 다음에 들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문제예요. 이거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주권주의잖아요. 헌법이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주권주의는 뭐로 실현돼요? 선거로서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돼. 근데 공정해야 될 선거를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외부의 침투로부터 되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뚫릴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 되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거를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증거 제한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손발을 묶고 싸우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 당연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다 따져보고 대통령에게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근데 지금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 된다. 증거 신청은 제한해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재판을 받을 개인의 권리를 아주 발로 뭉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이 3차 변론기일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나 이제 매번 나올 거야 라고 했대요. 정 변호사님. 네. 당황했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럼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 헌법재판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자, 대통령이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진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헌법에 좀 위반적인 요소가 있는 계엄을 한 거로는 보인다. 라고는 결론이 날 거예요. 위법 행위가 일부라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근데 진짜 관건은 뭐예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그런 뭡니까? 잘못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런 어떤 침해된 헌법을 회복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법으로 치면 뭐냐면 정상사유에 관련된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 계엄을 하는데 조금 경솔한 면은 있었어. 하지만 전후 사정을 한 동기나 경위나 가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만한 정상이 있어.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탄핵이 안 되는 거고요. 응?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더라도 계엄까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는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거 좀 잠깐 그걸 봐주세요. 하지 말자는 저거 게 무슨 말이 의미예요? 저 의미가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 퇴정 상태로 증인 신문하재요.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이제 네. 저것도 되게 치욕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있어요. 네.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그 피해자가 나 저기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기 어려우니까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게 지금 그 해주세요. 말인가요, 지금? 그렇게.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네. 윤 대통령이 계신 상황에서 예를 들면 김영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제대로 증언하겠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증언할 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건데 저 되게 모독적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이 헌재를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송출하는 게 아니라 생중계, 바로바로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역시 우리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요, 국회 측에서 부정선거 주장 방치 안 된다. 주장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저기요, 방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다. 맞아요. 방금 뭐라고 속보가 떴냐면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론 주장을 제안해달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중앙선관위에 대한 자꾸 부정선거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 서버가 안전한지 외부로부터 안전한지 점검을 해보자 그랬더니 중앙선관위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틴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럼 일부라도 해보자 그래서 5% 부분에 대해서만 해봤더니 세상에 너무 쉽게 뚫리더라. 그래서 결국 자꾸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 의혹이에요? 그죠?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네. 주권 침탈 세력의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국회 측에서는 기이한 주장을 이제 그만 제안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국민이 국민 주권을, 그죠? 행사하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 일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거 사무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 사무를 해가는 과정에서 외부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침탈하지 못하게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그거를 바로잡자고 하는 게 왜 문제죠? 대통령 측에서요, 오늘요, 21대 총선 재검표 투표지 사진 자료도 설명하고요, 2023년 선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재판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보면 저기 대통령 측에서 당시 신공 같은 투표지 무더기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정선거 증거들을 제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문제들은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 2022년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관위가 정말 이 털럭 하나라도 들어가야 할 수 없는 그런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잘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 부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을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주장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증거 신청을 제한해달라고 국회는 계속 나올까요? 정청래 입장에서 말입니다. 네. 진짜 중앙선거에 가갖고 서버 관리 실태와 네. 해킹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현장 검증을 했다 쳐요. 네네. 그리고 검증을 했다 쳐. 네. 근데 결과가 나오는데 진짜 쉽게 뚫리더라. 네. 방화벽이 뚫렸더라. 그리고 뚫린 흔적이 있더라. 네. 이런 게 만약에 검증 결과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정 변호사님,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요, 네. 헌재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하고 이렇게 막 하면요, 재판관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0%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통령께서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직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이 된 제일 핵심적인 두 가지 국회 독재의 문제와 그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의 문제 이 두 문제가 대통령이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계엄을 할 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지금 그 와중에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 나오셨는데요. PD님, 제일 첫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피해자다. 서면 조사는 검토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출석은 막을 수는 없지만 방문 조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요 중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애들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윤 대통령 대통령이지만 피의자 맞죠? 근데 거꾸로 피의자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그죠? 탄핵 심판 출석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출석하거나 준비를 하는 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수사에 응할지 말지 역시 뭡니까? 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윤 대통령이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거를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인체해가지고 강제로 공수처에 끌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유화적인 발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서 거기에 답을 써서 받는 건 안 하겠다. 이게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면 조사 검토해서 보내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서면 조사고 대면 조사고 아무 상관없고요. 방문 조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 공수처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대통령께서 여기 응하겠어요? 어차피 안 해요. 그리고 20일 가운데 그쵸 열흘씩 나눠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며칠 지났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수처는 조사 물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수감 번호는 10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편지를 받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수신, 쓰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지금 뭐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인권적 문제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만 접견할 수 있게 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수발신, 우편 수발신도 못하게 한 이거는 정말 문제 있어요. 자, 근데 그 와중에서요, 여러분 5번 뉴스인데요. 장경태 의원이 폭동 직전 서부지법 옆 호프집의 윤 변호인 주목해야. 정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슬슬슬 뉴스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경태가 갈수록 못된 것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폭동 직전에 서부지법 옆에서 그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아마 그 호프집에 있었나 본데 거기 있었으니까는 그날 서부지법 사건에 조장, 묵인, 옹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윤상현 대통령도 말이에요. 지금 뭐 국회의원직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은 없고요. 전부 다 정치 선동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 정당성 내란죄 불성립 주장을 헌재에서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출석하신다고 하셨죠, 정 변호사님? 네, 계속 출석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목요일 날 출석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휴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2월 4일, 네. 2월 6일, 그리고 2월 11일, 그 다음에 2월 13일까지 지금 현재 그 날짜가 잡혔나요? 그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보신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은 어떠셨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한 줄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재판은 진행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면은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속내를, 그쵸? 정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야 되고, 단순하게 나오시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증인의 어떤 증언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도 지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있는데도 지가 직접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이재명 뉴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8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놀이를. 이재명이. 네. 6대 은행장을 만났어요. 이재명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벌써 됐다라고 생각하나요? 6대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 은행에서 서민들 지원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건방진 거죠. 지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죠? 더군다나 전명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가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또 지나봐야 하는 건데 저런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힘이 38.1, 민주당이 43.2가 나왔습니다. 조작을 해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을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현재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재판관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정준길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을 간 거는 여러모로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공수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대통령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욕보이고 무례하게 구는 것들을 헌재 재판 출석 및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그런 좋은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드러났지만 대통령이 당신의 육성과 당신의 목소리로 왜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거의 50% 가까이 돼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55%까지 올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채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65%까지 오르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면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TV를 보면 속에서 불이 나서 계속해서 시원한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켜야 됩니다. 속에서 화딱지가 난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잡범에 이제 몰입의 수준으로 몰아가는데요. 아까 어떤 방송에 나온 사람이 수영번호 10번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수영번호 0010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모욕 당하는 거 이상으로 열이 받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헌재에 나오셔서 의연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속에서 불이 탔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라고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정청래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 근거 없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럴 때가 제일 웃겨요. 근거 없으면 까! 아니 계속해서 없다 얘기해요. 없다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 까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속상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하니까요. 스스로 좀
자숙하고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뉴스 중에서 김어준 오늘 당황한 모습이 너무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헌재에 나오셔서 우리가 모두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추웠던 우리 홍준표 시장님 가서 TV 보실 것 같으면 다음에는 그냥 대구에서 보시지. 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투표관리인단 최소 24명 증인 신청됐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증인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악랄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랄한 짓 하면은 반드시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수처 적당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 터지는 방송 많이 보시는데 오후 5시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유여의 적반하장 아투TV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고 속 시원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5시에 항상 방송 봐주실 거죠?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저 50만 가는 거 지금 꼭 가고 싶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내일 5시에도 방송 들어와 주실 거죠? 약속해 주시면 박수로 오늘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는 이긴다. 정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